부가가치세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계산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뭐예요? 매출세액에서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매출세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급가액 곱하기 뭐예요? 10%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공급가액,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 뭐라는 얘기예요? 과세표준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매입세액은 우리가 공급가액 곱하기 10%인데 공급가액 곱하기 10%라고 하잖아요. 근데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 매출세액에 계산하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를 잠깐 보면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 이외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라든지 용역의 시가를 기준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겠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이 과세표준에 포함을 할 것이냐, 공제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포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급가액에다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기 활부 판매라든지 그 이자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 전부 다 우리가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운송보험료, 운송비, 하역비, 포장비 전부 다 공급가액으로 보겠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세금에 관련된 것도 공급가액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의 눈이나 이런 거는 차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곱하기 10% 또는 과세표준, 또 뭐라고 표현하냐, 순매출액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순수하게 매출한 금액이잖아요. 총 매출액에서 환입이라든지 매출 할인, 매출의 누리를 차감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매출액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가 부분에 대해서 지급지연으로 인해서 받는 연체 이자의 성질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지 않았던 부분도 포함하지 않고, 또 파손이나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도 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도 아주 뭐 시험에 거의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판매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요. 판매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 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표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당연히 관세 부분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술에 붙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과세표준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재화의 이 간주 공급을 할 때 있어서 간주 공급 우리 왜 앞전에 배웠었잖아요. 자가 공급 뭐 이런 것들. 자, 시가로 기준하겠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간주 시가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판매 목적인 경우에 타 사업장의 반출 같은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래요. 타 사업자의 반출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시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취득가액 곱하기 1 체감률로 들어가요. 그래서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는 5%, 그 다음에 그의 자산은 25%로 해서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바로 간주 시가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무 2급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서식 만들면서 계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참고해서 그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 용역이죠.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해서 부동산으로 우리가 분기마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료,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보증금과 보증금과 그 다음에 월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 보증금과 월세 이 부분에 대해서 월세는 매달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곱하기 3하니까 300만원은 수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보증금은 1억을 받았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너 저축을 할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뭐가 붙느냐? 이자가 붙는 거지. 이것도 간주 임대료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간주 임대료는 이런 보증금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임대료는 당연히 뭐가 보는 거예요? 수입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보증금까지도 우리가 임대료로 보겠다. 그러면 그 이자율은 어떻게 되냐? 25년도에 정기예금 이자율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2%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세지 않나 싶어요. 자, 아무튼 해마다 정기예금 이자율 고시가 되거든요. 그 고시를 기준해서 우리가 간주임대료 우리가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보증금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3.1%로 해가지고 12분의 3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간주임대료는 월할 계산이 아니라 일수 계산으로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365분에 1월달, 2월달, 3월달이다 그러면 1월달에 31일, 그 다음에 2월달 28일, 그 다음에 3월달 31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합산해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1억 곱하기 3.1% 계산하고 365분에 우리가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간주임대료다. 정기예금 요 공식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를 이제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기료 공과금은 그 부분에서 좀 제외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세 공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상대방의 파산 또는 매출 채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대손세 공제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게 뭐예요? 납부세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출세액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 납부세액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못 받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해서 납부세액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 앞부분에서 10%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공제받아 주는 거죠. 그래서 납부세액도 줄어든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손세액 공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손세액의 110분의 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들어가 주면 되는데, 자, 이 대손세액에 가능한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사망이나 파산, 뭐 강제집행, 회사 정리, 소멸시효의 완성, 수표 부도, 6개월의 경과한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 이 조건이 돼야 돼요. 무조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확정 신고 때만 대손세액이 여기 나와 있죠. 확정 신고 때만 우리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파산을 했다거나 또 강제집행 이런 그 증거를 내밀 수 있는 법적 그 구속 또는 효율 이런 법적인 증거 자료 이런 것 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부도나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 신고됩니다. 그 다음 공급일로 경과하는 10년이 경과하는 그때 확정 신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30만 원 이내에 이런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한 후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세금 계산서를 이제 볼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증빙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잖아요. 그죠? 자, 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반 과세자죠. 그리고 이 간이 과세자 중에서도 누가 해당이 돼요? 1억 4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직전 연도죠. 그죠? 이하서부터 자 4,800만 원 이상인 거죠. 이상.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4,800만 원 이하 공급대가가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를 발행한다? 그죠? 영수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관장이 있죠.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해외에서 물건이 이제 반입해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수입을 하는 거죠. 재화를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보세 창고에 물건이 다 쌓이게 되죠. 이 보세 창고에서 뭐를 해요? 검수를 하죠. 뭐 향정신성적인 의약품이 있는지 아니면 짝퉁이 있는지 또 뭐 이렇게 국민한테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다 여기서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주 물건을 구입하는 화주한테 자 이미 화주는 물건 값을 정리를 한 거예요. 수입상한테 그잖아요. 그러니까 세관장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뭘 받냐면 부가가치세를 화주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를 끊어주잖아요. 야, 내가 세관에서 처음으로 너한테 이거 너한테 공급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화주는 어떻게 합니까? 나 대신 부가세 신고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관장은요 수입세금계산서 부분을 발급하면서 부가세 대급금에 관련된 것을 징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 할 때 어떻게 돼요? 55 수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보세 창고 또는 뭐 인천세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세관장이 화주한테 처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면세업체 같은 경우는 뭐를 발행한다? 계산서를 교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여하는데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죠. 여기 아까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대상은 뭐랬어요? 1억 40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에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가? 간이과세자가. 하지만 그 이하인 사람이 영수증을 발급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인 자들은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실무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뭐가 있냐면요.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 가장 중시해요. 그래서 매출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판매자 또는 공급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이 받는 자보다 길죠? 매출을 중시하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중시하지만 등록번호와 성명이나 명칭, 누구? 판매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 연월일입니다. 자, 이런 것 등이 누락이 되거나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교부 시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우리가 이제 공급 시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적격 증빙에 관련된 것을 교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공급 시기를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재화나 용역의 그 공급 시기는 인도되는 때, 또 용역일 때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바로 용역의 공급 시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 또 단기 활부일 때 단기라고 해놨어요. 이럴 때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용역일 때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전에 관련된 것은 문서보관이 5년이에요. 회계에 관련된 것도, 항상 5년 동안 보관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건 참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뭐 요즘에 택시는 뭐 카드 결제하게 되면 택시비 다 우리가 받고 있어요. 하지만 뭐 목욕이나 이발, 미용 뭐 이런 데 가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교부 의무가 면제됐다 이런 얘기요. 뭐 간주 임대료라든지 또 영세율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영세율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간주 공급 이런 것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이거세제 중에서 직전 연도에 그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거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영수증밖에 발급을 못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 또 면세업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지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 돼요. 자, 하지만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등은 전부 다 발급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그 부가세, 그 관련된 증빙, 이런 거 입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54 불공이라고 하는 코드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그랬어요. 즉 사업 무관 지출 이런 거죠. 뭐 대표자가 집에서 쓰려고 노트북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비영업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영업용 차량은 뭐예요? 트럭 이런 것들은 다 중장비 이런 것들은 다 영업용이에요. 근데 영업용의 승용차는 1000cc 미만이에요. 그래서 뭐 마티즈나 뭐 이런 것 등은 영업용으로 간주하지만 비영업용은 1000cc 이상이에요. 승용차 같은 경우 이상. 자,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유지나 구입하는 거나 뭐 유대 들어가는 거 다 불공제 사유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54 불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접대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얘기하는 이 접대비, 이 부분도 관련돼서 공제받지 못하죠. 그래서 54 불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사업 같은 경우도 매입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도서를 판매하는 서점이에요. 제가 지금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자, 그 지역에 제가 도서를 갖다가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차는 뭐예요? 과세잖아요. 그럼 내가 당연히 부가가치세 10% 냈겠죠. 그럼 1000만원짜리에 100만원만큼을 부가세를 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정상적인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서점은 뭐예요? 면세업자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자, 서점인 사람이 다 이거 그냥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우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토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우리가 뭐 평탄 작업이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것들. 토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이제 세액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다 공제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토지 자체가 면세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 20일 이후에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공제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서, 부실기자나 미수치 이런 부분들은 다 공제받지 못해요. 자,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